2014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이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예비 소집에 참가한 수험생들은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한 만큼 실수 없이 잘 치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 손을 묶어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FTA 피해보전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한우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산지 속값마저 폭락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4년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결국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4년 연속 재패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삼성 라이온즈 우승의 의미, 서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 턱 밑까지 쫓아온 넥센 때문에 1위 자리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켜온 4년 연속 페넌트 레이스 1위. 한국 시리즈에서도 삼성은 한 수 위의 전력을 선보이며 또다시 정상에 올라섭니다. 외국인 타자 나바로는 정규 시즌에 이어 한국 시리즈에서도 맹활약했고 마운드에서는 윤성환이 시리즈의 첫 번째와 마지막 승리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1등이라는 생각, 의식을 갖고 캠프 때부터 늘 그렇게 운동하니까 좀 그런 게 좀 뭐랄까 잠재의식이랄까 그런 게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의식이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대구와 목동에서 각각 1승 1패를 기록해 2승 2패 동률을 이룬 두 팀. 승부는 잠실에서 갈렸습니다. 잠실에서 펼쳐진 5차전과 6차전은 삼성이 지닌 우승팀의 저력과 차이를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최영우의 끝내기로 5차전을 잡고 압도적 힘의 차이로 6차전까지 이기며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삼성. 기아의 전신인 혜태가 한국 시리즈 4연패를 한 적은 있지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모두 4연패한 것은 삼성이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삼성의 목표는 더 큰 역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프로야구는 삼성이 지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 그 약속 한 반 이상 시킨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승 목표를 하겠습니다. 삼성의 전성시대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삼성은 올해 우승을 뒤로하고 벌써 대구 시민운동장의 마지막 시즌인 2015년 우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한우 농가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폐업을 끝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한꺼번에 한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산지 속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한우 농가. 지난 40여 년간 30마리의 한우를 키우던 이곳에는 이제 5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달 안에 처분을 해야 한우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보고서라도 소를 처분해야 합니다. 적자가 자꾸 사익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는 게 없는데 나무가 묵고 살아야 되는데 딴 돈을 갖다 이어야 돼. 그걸 민연을 하이. 이제 지치가 뭐 하는 게지. 폐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가들이 한우 폐업을 서두르면서 산지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농협 부천 공판장과 음성 공판장, 고령 공판장에서 거래된 한우의 킬로그램당 낙찰 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1,500원 안팎이 떨어져 소 한 마리당 50에서 60만 원까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값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 60대 중후반의 영세한 폐업 농가들은 폐업 지원금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폐업 보상금 받는 돈이나 소값 떨어진 돈이나 동일한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FTA 시장 개방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지만 생계 유지 수단은 막연하기만 하고 소값 하락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처럼 폐업 농가가 늘면서 텅 빈 축사들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뾰족한 활용 방안도 없어서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 지천면의 이 한우 사육 농가도 얼마 전까지 소 60마리를 키웠던 축사 내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 FTA 피해 보전제도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한우 사육을 포기한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즘 농촌 어디를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폐업한 농가의 축사들이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텅 빈 축사를 축산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천재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도 지어가지고 다른 거 그것도 안 했으니까 또 소만 바라보고 내가 나가서 좀 버리갖고 소 밑에 이었는데 몇 년을. 축사는 쓰지 못하는데 재산세와 건물세 등의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해 농가들은 더 힘들기만 합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한우 폐업 신청을 한 농가는 716곳, 5,580여 마리를 신청해 금액으로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농가 3,630여 곳에서 폐업을 결정해 총 442억 원을 신청했는데 한중 FTA와 속값 추이에 따라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따른 FTA 협상 타결로 한우 폐업을 결정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텅 빈 축사가 농촌 사회의 흉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술성과 정책성, 경제성 종합평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경제성 분석도 1.28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종합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기업 단지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 3,519억 원이 투입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64만 9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요. 수험생들은 오랜 시간 노력한 만큼 실수 없이 잘 치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을 하루 앞두고 학교별로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후회 없는 수능을 치르자며 마지막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 이제 수능 쳐서 이제 끝나니까 마음도 이제 홀가분하고 내일 열심히 이제 제가 한 만큼 성적 나올 거를 기대하니까 내일 좋은 결과 있길.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을 치를 시험장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수험표 분실에 대비한 사진 한 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산기 같은 전자기기는 갖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예 집에 놔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틀린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쭉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입실은 1교시 언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8시 10분까지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5교시는 오후 5시 끝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쉬운 수능이 예고된 가운데 예상과 다른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나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수능일인 내일 지하철 1, 2호선 운행을 각각 4회씩 늘려서 오전 6시부터 8시 50분 사이의 열차 간격을 5분으로 단축합니다. 또 수험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월배와 안심, 문양기지에 전동차를 비상 대기시키고 주요역마다 기동 검수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소방본부는 내일 119 수험생 도우미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학생과 먼 거리 거주 학생을 소방 순찰차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데려다주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지정병원으로 옮겨 시험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손을 테이프로 묶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넘게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직 생활 3년 차인 2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지난 4월 손톱을 물어뜯는 한 학생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과 두 손을 테이프로 묶었다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한 번은 손가락 이거 한 번만 테이프 묶고 용서해줬는데 두 번째로 하니까 이거 손전수 다 묶었다. 심지어 손가락이 묶인 채 점심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2교시부터 밥 먹을 때까지? 응.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었는데? 묶어져 있었나? 숟가락 뜯은 새랑 입으로 다 먹었다고. 지난 9월에는 복도에서 뛰었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에게 귀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넘게 시키고 지난달에는 수학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 13명에게 틀린 문제를 점심시간에 풀게 하고 10분 안에 밥을 다 먹게 했다며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애들 정답을 모르는 거 애들 그 당연히 그러면 어른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애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지난달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학교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렸고 보호기관은 자체 조사 뒤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교사는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 병가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 목적으로 A 교사가 휴지와 테이프를 이용해 학생 손가락을 묶어두긴 했지만 1시간이 지난 뒤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교사가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학대 의도도 없었다고 학교 측에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수월성 교육을 한 거죠. 옛날처럼 이 사람은 그 자기 의지가 주관이 내가 맡은 일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 거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과 교육청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 지역에 이틀간 멧돼지 8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들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정문을 지나 출입문 쪽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입구 유리문을 들이받은 멧돼지는 다시 놀이터를 지나 도망쳤고 놀란 주민은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처음 목격된 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어제 3마리가 출몰한 데 이어 오늘 또 다른 5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경찰, 소방대원 등 50여 명이 포획에 나서 3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사살된 돼지는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는 100kg 정도가 되는 암돼지였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온 겁니다. 잦은 멧돼지 출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오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서 나왔나 깜짝 놀랐어요. 무섭죠. 멧돼지와 눈을 마주치면 침착하게 움직이지 말고 눈을 똑바로 응시해야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려 등을 보이는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2015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 5명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5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와 지역 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무 조직위원장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물포럼이 국격을 높이는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바라보는 대구의 지방 정체성과 지역 감정을 모색해본 제33회 복현 콜로키움이 오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윤해동 교수가 해방 이전과 이후의 대구 정체성과 지역 감정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대구의 배타적 지역 정서를 극복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산악융합본부는 오늘 구미시 신평동에서 경북 산악융합지구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미와 칠곡 2만 4천여 제곱미터터에 자리 잡은 경북 산악융합지구에는 지역 4개 대학이 7개 학과를 개설해 앞으로 전기, 전자,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재직자 교육을 비롯해 공동 연구개발, 중소기업 육성, 특화 연구센터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4 대구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대구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새마을 회장단과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 새마을 지도자 표창과 제2 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선언식이 이어졌고 8개 구군별 새마을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도 열렸습니다. 경산시 상위 군경회 등 보훈단체들은 오늘 대구지방보훈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산중앙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돼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보훈 위탁 계약이 취소됐다며 계약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종합병원이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이 전국 70여 곳에 이르는데도 대구보훈청이 진료비를 핑계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훈 대상자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펼쳐진 2014년 마을기업 지정 심사 결과 주식회사 남산골 전통두부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남산골 전통두부는 국산 콩과 가마솥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수익금의 30%를 마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 증대에 기여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